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요즘은 누구를 만나든지 더 젊게 보인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의무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게 마치 우리 사회의 예의처럼 굳어진 것 같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랜만이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대로네, 그대로. 어머, 더 예뻐졌어. 왜 그렇게 어려 보여? 흔히 오가는 말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죠. 어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왜 그리 젊어 보이세요? 무슨 운동하세요? 아이고, 사장님이야말로 동안이십니다. 젊게 보인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패션에, 피부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20대 딸과 친구로 보이는 40대 엄마, 또는 방부제 미모 탑10 이런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동안 사진으로 바꿉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젊음을 추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사십니까?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나이만으로 사람을 존중하던 그런 시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19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00명에 한 3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쯤 되니까 100명 중에 1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곧 20명이 됩니다. 100명 중에 20명이면 20명이면요. 전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함께 존경이라는 단어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시대에 뒤처진 나이 든 사람은 꼰대라는 이름으로 도매금으로 묶어버리고 매사에 막혀있는 소통 불가 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글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는 것이 칭찬의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귀여움이란 단어는요, 어른이 아이를 표현할 때 쓰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는 나이 든 사람이 젊어 보인다, 뭐 그런 의미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은 그런 말이 예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이 왜 예의가 없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나이 들매에 대해서, 그리고 젊지는 않지만 늙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서 날리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한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서 날리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는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집현전 오늘의 책. 집현전 오늘의 책 시간입니다. 오늘 참고하는 책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브루크네르인데요. 세계적 지성이 전하는 나이 들매 새로운 태도라는 책의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책 표지에 저자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얼굴에 희끗희끗한 긴 머리가 잘 어울려 보입니다. 누가 봐도 철학자입니다. 딱 철학자 스타일. 그렇습니다. 양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파스칼 브루크네르는 1948년생이네요. 한 75세죠. 소설가이자 철학자로서 프랑스 대표 지성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프랑스 3대 문학상 하나인 메디치상, 르노도상을 수상을 했고요. 최우수 경제학 도서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철학자인데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르몽드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나라의 젊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파스칼 브루크네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세대나 저 세대나 어르신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애들처럼 살고 싶어한다. 파스칼 브루크네르가 설명하는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요즘과는 다른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19세기 말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사회 풍조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음을 추종하지 않고요. 심지어 젊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회 풍조가 있었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젊음이 출세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20대부터 노년의 옷을 입었다는군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 만큼 먹는 것이 교양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실제 더 늙어 보이려고 금태 안경을 쓰고요. 예복을 고집하고 배가 나오는 태를 과시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도 한때 배가 나온 사람이 배사장으로 불리면서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이들이 어른 흉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사고방식이 확 바뀌고 나서 이른바 정체성과 세대가 유동적인 시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정체성도 그렇고 세대도 그렇고 유동적인 시대, 딱딱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처럼 흐르는 그런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지적한 액체 근대의 개념이 떠오릅니다. 고체와 같이 견고한 체제를 갖추었던 근대 사회, 그 근대 사회에서 액체와 같이 유동적인 상태의 현대 사회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액체 근대의 개념 아닙니까? 정체성과 세대가 유동적인 시대에 진입했다 하는 뜻을 그렇게 풀어봅니다. 노인들은요, 자기가 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가죽 자켓에 헬멧을 쓰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몰고 세계 일주에 나섭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청소년은요, 클럽에 들어가려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 신분을 속이고 신분증을 위조하죠. 나이에 기죽지 않고 나이가 기준이 되지 않는 세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삶과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늘어난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 결말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테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꼰대로 전략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삶의 공식이 쓸모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인생을 살아본 선배 세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물어봐도 경험적으로 이건 이래 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잡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잡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예, 같이 들으신 곡은 오혁이 리메이크한 소녀라는 노래였습니다. 눈치 빠른 청취자께서는 아셨겠지만 오늘 노래들은요 모두 리메이크한 곡들로 꾸며보았습니다. 옛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느낌이라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본 겁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은 저자가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제는 포기입니다. 부제로 포기를 포기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자리, 아직 퇴장할 때가 아니다. 다음은 루틴,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이런 식의 주제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 욕망, 사랑, 기회, 한계, 죽음, 마지막으로 영원을 주제로 다룹니다. 포기에 대한 글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포기를 포기하라. 그것이 주제인데요.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삶으로 인식을 합니다. 명상에 몰두를 하고 저승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의욕은 없어지고 한없는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자의반 타의반 경제력과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 현역에서 물러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자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욕망이나 호기심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껏 욕망하고 호기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기에 남은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어떠한 향락이나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애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두라.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일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주변에 빗대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울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합의의 개념일 뿐이거든요. 전혀 생물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책에서 사례가 나오는데 어느 69세 네덜란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공식적인 서류상의 나이 때문에 일과 연애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소송을 낸 사람입니다. 재밌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이름이 라텔반드라는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내 나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49세인데 서류상의 나이가 69세로 돼 있다.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느꼈답니다. 의사 진단을 받아보니까 진짜 의사가 생물학적으로 20년을 젊게 본다. 아니 요즘에 성별도 바꾸고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성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다 바꾸는데 왜 나이는 안 되냐라고 나이를 바꿔달라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바꿀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는 왜 바꾸지 못하냐 하는 거죠. 그저 마냥 웃고 넘기기에 그분은 나름 심각했습니다. 나이를 바꿀 수 있다면 본인의 연금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재판 결과 패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졌죠. 재판부는 사회적 혼선을 염려해서 불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혼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이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 가는 나이, 연금 타는 나이, 학교 가는 나이. 그 나이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 전반적인 혼선이 온다. 이렇게 친절히 답변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항소할 예정이라는 기사까지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진정으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몇 살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 만약 당신이 몇 살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이 내 나이보다 몇 년은 어리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지금 못할 게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들은 후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어디로 갔을까. 길 잃은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요. 님 찾는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어디로 갈까요. 님 찾는 하얀 나비. 저는 가끔 문득문득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찬바람이 남아있는 어느 이른 봄날이었는데요. 저와 할머니는 햇살 따뜻한 그 한옥집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기와집 한옥에서 살았거든요. 네, 처막 끝에 보면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할머니가 옆에 앉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단다.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엔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온단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거의 100살을 살아오신 할머니가 100번의 경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감동이 되었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범하고 아무 일도 아니었던 이 장면이 지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파스칼 브루크네르는 지극히 평범한 루틴은 가장 비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네요. 우리의 삶은 소설이 아니요 늘 그날이 그날 같다. 인간은 일화 형식의 일상을 소재 삼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살아간다. 평범함의 과제는 폭풍 같지 않은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시시해 보이는 폭풍이 계속 이어지면 가장 강인한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다. 저자의 말처럼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합니다. 그저 그런 날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만날 때 무심코 던지는 인사. 별일 없으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내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생각해봤어. 얼마나 어려웠을지. 다만 슬픈 내 눈물에 돌아설 수 없어. 멈출 사랑으로 않을까봐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So baby,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묻진 않을게요. 내겐 너무나 부족한 나를 알고 있기에 다짐해봤어. 언젠가 이별이 오면 그땐 떠난 내 마음이 미안하지 않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널 웃으며 보내준다고. Faith is all we need.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에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언젠가 내 모습도 다시 처음처럼 그립다면 그냥 돌아보면 돼. Don't you know I love you?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엔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Faith in a destiny, destiny. 예, 저자는 욕망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펼치라고 주문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을 관망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실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유명인들을 예로 들고 있죠. 90세에 왕성하게 작업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옛날 배우였는데 지금은 영화 감독을 하고 있죠. 98세에 책을 펴낸 에드가 모랭, 100세를 넘긴 영화 감독 올리비아, 80세를 넘는 피아니스트 아르 헤리치 등입니다. 프랑스 작가의 사례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는 전국 노래자랑 MC 송혜가 있습니다. 그는 돌아가시 전까지 95세까지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역 방송인 최연장자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건만 우리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이 변한다 하는 말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삶의 완성처럼 살아라.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기쁨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안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일깨우는 남다른 이들을 우러르는 것이다. Say yeah. Say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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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ay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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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ay yeah.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남은 새야 갈 곳을 잃었나 하얀 바다새야 힘없는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내 짝을 잃었나 하얀 바다새야 모두가 가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개짓하며 저렇게 날아는 다닐까. 새야 해지도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날아갈까. 새야 날마저 기우는데 새야 높은 밤 올려봐. Say yeah. Say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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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ay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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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ay yeah. 야요 익숙해졌지 혼자임에 묻어진 고독 그리고 고도를 따스한 햇살 난 또 아무렇지 않은 듯 날개짓하겠지만 너와 나 어차피 똑같이 혼자인 빈자리 너가 없는 나 또 언제나 똑같잖아 Please keep your mind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남은 새야 갈 곳을 잃었나 하얀 바다새야 힘없는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내 짝을 잃었나 하얀 바다새야 모두가 가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개짓하며 저렇게 날아는 다닐까. 새야 해지도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날아갈까. 새야 날마저 기우는데 새야 높은 밤 올려봐. 새야 해지도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날아갈까. 새야 날마저 기우는데 새야 높은 밤 올려봐. Say yeah. Say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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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ay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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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Say yeah. 집현전 키워드. 네, 이번 코너는 집현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 책 마지막 장에서는 영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 생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찰나의 영원뿐이다. 사랑하는 동안, 창조하는 동안 우리는 불멸이다. 생이 언젠가 우리를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다음 세대에게 희열을 넘겨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생을 사랑해야만 한다. 어떤 삶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삶보다는 자기를 실현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곤란 앞에 마음을 열고 손익계산에 얽매이지 않으며 비록 거의 끝에 다다랐어도 미래의 힘을 믿는 삶 말이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 일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여러분, 지난 월드컵 보셨죠?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저도 응원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직도 월드컵 생각을 하면 그 벅찬 감동이 아직도 그렇게 차오르네요.
우리의 목표는 16강이었고 이 도전 스토리는 완벽한 드라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축구의 후반전입니다. 팀의 전술이 바뀌고 선수가 교체되는 타이밍이죠. 후반전에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게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때 감독과 선수들은 필승 전략이 가동되는 겁니다. 인생의 오전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오를 할 수 없다. 심리학자 칼 융이 한 말입니다. 축구처럼 인생도요. 후반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전반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오후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습니까? 인생의 후반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젊지는 않지만 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나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은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거저만가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마냥 내겐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거저만가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너를 알게 된 뒤로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나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거저만가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어젯밤 파티는 너무도 외로웠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가 없는 난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어젯밤 파티는 너무도 외로웠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가 없는 난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